2009년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서 주민들은 폭우가 쏟아진 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방에 물고기, 개구리, 올챙이 천지였어요. 들판, 도로, 잔디밭, 지붕에 이런 수생 생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그의 트럭 주위에 13마리의 잉어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차를 세우고 물고기 수를 세어봤네요. 아무도 이 기괴한 비가 어디에서 왔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강력한 물 소용돌이가 이 생물들을 운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소용돌이 휩쓸려 대기권 상층부로 올라간 후에 지상에 있었던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떨어졌다는 거죠. 선반 구름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름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뇌우를 동반한 상승 기류에 갇힐 때 형성됩니다. 이 불길한 모습의 구름은 종종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우가 지나간 후 솜 같은 뭉게구름 위로 무지개구름이 나타납니다. 뭉게구름은 낮은 고도에 있는 구름입니다. 보통 약 1829m 상공에서 떠다니죠. 구름 안에 수증기가 응축되면 그 결과 생기는 물방울은 프리즘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여러 색깔의 모자를 만들죠. 나팔꽃 구름은 매우 희귀합니다.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튜브처럼 보여요.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965km 이상에 걸쳐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통과해 빠져나갈 때 이런 구름이 나타나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그 특유의 말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름 뒷부분의 차가운 공기가 구름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합니다. 유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나팔꽃 구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호주의 카르펜타리아만입니다. 만약 이 구름을 보기 위해 그곳에 간다면 9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의 기간을 선택하세요. 2012년 하늘이 처음에는 불길하게 어두워지더니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 후 파란색 젤라틴 같은 공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남자가 우박이 내리는 동안 밖에서 이 공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고로 걸어가다가 긴 우박 사이에서 유난히 밝은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이 이 젤리비를 조사했고 그 공이 기적이나 화분용 흙에 사용되는 물질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액체를 흡수하기 위해 사용되죠. 이 공들이 정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아니면 녹은 얼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크리스털을 눈 깜짝할 사이에 팽창하게 한 걸 수도 있어요. 머리 위에 떠있는 커다란 흰 구름은 유방운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면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구름은 공기가 대기로 상승할 때 형성되지만 유방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서 건조한 공기와 섞일 때 나타납니다. 결과는 울퉁불퉁하게 생긴 구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발견하면 나쁜 날씨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형색색의 자기구름은 대기 중에 매우 높이 형성됩니다. 상업용 비행기의 순항 고도보다 2배 더 높은 곳에 말이죠. 그 정도로 높은 곳의 공기는 매우 건조하고 차갑습니다. 자기구름 속의 얼음 결정체는 일반 구름을 형성하는 얼음 결정체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빛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자기 색깔을 띠게 만들어요. 붉게 물든 비는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기상현상에 이상하거나 비자연적인 점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이러한 주홍빛 비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때때로 강한 바람은 대기로 붉은 먼지를 들어올려 멀리 운반합니다. 다른 은하까지요. 결국 이 먼지는 구름과 섞여 비를 물들이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탄광의 먼지는 비를 검게 만들 수 있어요. 꽃가루는 노란 비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종류의 먼지는 빗물을 하얗게 만들 수도 있어요. 호주에서는 가끔 거미가 비처럼 내립니다. 그것은 이 거미들이 풍선처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매우 특이한 여행 방식이에요. 거미는 높은 나무나 관목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몇 가닥의 거미줄을 뽑아냅니다. 이 가닥은 거미가 바람에 실려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풍선처럼 하늘을 나는 거미를 발견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 만약 날씨가 특히 습하고 물쾌할 때 대규모 풍선 이동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수백만 마리의 거미들이 더 나은 조건을 갖춘 다른 곳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마치 밖에 눈이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땅으로 착륙하는 거미들이에요. 하늘에서 거대한 둥근 원반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그것들은 렌즈 구름이었을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산이나 언덕과 같은 크고 높은 곳에 형성됩니다. 강한 바람이 어떤 장벽과 부딪히면 공기 파동을 만듭니다. 공기가 그 장애물을 감싸게 됩니다. 장벽이 높을수록 그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어느 순간 그 안에 함유된 수분이 물방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구름을 형성하죠. 렌즈 구름은 파도, 피자, 심지어 팬케이크 더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맛있겠죠. 화산 토네이도는 아마도 가장 무서운 자연현상 중 하나일 겁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붉게 달아오른 바위와 재가 공중으로 높이 내뿜어집니다. 고체 용암 조각과 뜨거운 가스는 화산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흐름이 아래로 이동하면 갇힌 가스 중 일부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공기에 의해 압축되어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산 토네이도가 탄생합니다. 다행히도 이 현상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2018년 3월 19일 엘라바마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뛰어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맞을 수 있었거든요. 수백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은 바로 끔찍한 우박이었어요. 우박이 내린 후 그 지역은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부서진 가게 창문, 깨진 자동차 앞유리, 박살난 광고판, 지붕에 난 구멍. 적어도 연구원들은 컬먼 마을 근처에서 우박을 발견하고 흥분했습니다. 이 소프트볼 크기의 괴물은 지름이 12cm가 넘었습니다. 엘라바마주 기록을 세운 건 당연한 거였어요. 원통형 스노우 도넛은 돌풍이 눈덩이를 만들 때 발생합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을 가로질러 눈덩어리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다른 눈덩이 같았다면 결국 바람이 움직이기엔 너무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스노우 도넛의 가운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쪽 층이 너무 얇아서 도넛이 형성될 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덩이를 보다 더 가볍게 만들죠. 그래서 더 멀리 굴러가게 되죠. 안타깝게도 아무 곳에서나 스노우 도넛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스노우 도넛은 희귀한데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무리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희귀한 현상입니다. 달무리는 직사광선이 아닌 달빛에 의해 발생하며 거의 보름달일 때만 발생합니다. 달무리는 희미하고 종종 흰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사람의 눈은 모든 색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지 않아요. 구상번개는 작은 떠다니는 빛의 구입니다. 오렌지색, 노란색 또는 심지어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 구상번개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어떨 땐 땅 위 수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상번개는 열을 방출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아요. 물체에 튕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TV 같은 전기적인 것과 접촉하면 보통 유황 냄새를 남기고 조용한 팝 소리를 내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상번개는 불을 내거나 폭발할 수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구상번개가 뇌우와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안개 무지개는 거의 흰색인데 안쪽은 옅은 파란색이고 바깥쪽은 옅은 빨간색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훨씬 더 차가운 물과 접촉할 때 차가운 바다나 해양 위에서 안개 무지개를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현상은 또한 태양이 밝고 안개가 빛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옅을 때 발생합니다. 화산모는 가느다란 용암실입니다.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손으로 집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네, 다칠 수 있어요. 바람은 때때로 활화산에서 나오는 작은 용암 방울을 잡습니다. 이 방울들은 화산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운반됩니다. 머리카락 용암이라고도 불리는 초박형 유리선으로 늘어납니다. 어떤 가닥은 길이가 2m까지 될 수 있어요. 2018년 3월 북부 네바다주의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장 희귀하고 가장 기이한 구름을 목격했습니다. 그건 말굽 구름이었어요. 이런 소용돌이는 평평한 구름이 가장 따뜻한 상승 공기 기둥 위로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공기는 인상적인 모양의 구름을 만들 뿐만 아니라 구름의 움직임에 약간의 회전력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서둘러야 해요. 말굽 구름은 매우 금방 사라지는데 보통 몇 분 동안만 지속됩니다. 서리꽃은 북극해 어린 해빙이나 얇은 호수 얼음 위에 핍니다. 깨지기 쉽고 섬세한 얼음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온도 변화 중에 성장합니다. 얼음 표면에서 수분을 끌어내고 상승하면서 박테리아와 소금을 끌어올리죠. 남극 대륙에서도 서리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체들이 자라는 곳에서 사람들은 실망스럽게도 서리꽃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우 아름다워요.